오늘 문 대통령 이 문정부 이후 처음으로요 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에 불러서 협의체를 가동을 했는데요. 1년 6개월 그 첫 제안만의 회의가 성사가 된 겁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국정 과제, 입법 과제 모든 걸 포함해서 국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합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이거는 정말 진정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습니다. 이거는 권력의 사유화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오해나 불신은 대통령께서 이런 정례회동을 좀 중단시켜 주시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만남이요. 네 분 패널을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이원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회의가 잘 되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를 하고요. 잘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각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합동브리핑장 이 춘추관에서 일제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온 걸까요? 이원희 변호사님. 네, 일단은 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 협의체에서 5당 대표가 나왔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안보실장 등이 출석을 한 상태에서 다 같이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네. 춘추관에서 브리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년 2월에 또다시 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하자라는 약속까지 받은 부분에서 다음 회의가 잡혔군요. 예, 나름대로 네.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문 자체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채용을 공정하게 하자 또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자, 네. 선거 연령도 인하하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협의하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라고 하는 5당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정계의 네. 토탈 이 어떤 전반적인 이 대표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다, 논의가 됐다, 그리고 다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치의 분위기를 좀 띄운 것만 하더라도요, 이 시작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야당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는 대통령의 왼편에 바로 곁에 앉아 있던데요. 보통은 뭘 해달라라는 주문을 할 것 같은데 뭘 중단시켜달라라는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의 주말 회동을 막아달라. 그게 뭡니까, 김 교수님? 당정청에 대한 대표 인사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부는 이낙연 총리, 그리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세 인물 다 어찌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 가장 막격한 실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회의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하나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자기 정치를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해외 순방을 갔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DMZ 순찰을 했던 부분들을 갖고 문제 삼기도 했고 네. 당시 영상을 하나 게재하기도 했는데 그 영상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일부가 군사기밀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사과를 하고 수정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현재 있게 되는 비서진들의 자기 정치 얘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차기 또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야당의 원내대표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듣기 좀 거북한 내용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이 대목에서 뭔가 메모를 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정치적인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수용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는 게 네.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창구라는 점에서 네. 분기에 한 번 하기로 했다. 이런 게 사실 좀 마땅하지는 않아요. 못마땅해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요구라는 거를 청와대와 협의를 하려면 사실 정무수석하고도 얼마든지 채널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무수석과 1대1로 만나서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강도 높은 요구도 할 수 있죠. 그걸 대통령한테 전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 같은 자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전체 이런 모양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지금 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당정청 사실 회의를 중단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욕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기 대표 주자라고 대권 주자라고 얘기될 수 있는 세 사람의 회동을 막아달라.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엔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경질해달라, 경질해라 이렇게 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시에 초월회라고 하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쪽에서는 오히려 당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협치를 하자고 손을 잡았고 네. 여기는 원내대표들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만나는 건데 과거 같으면 여야 영수회담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 또는 뭐 총수가 1대1로 하자 이런 사실 기싸움 형식이었는데 그런 걸 벗어나서 정책에 뭔가를 물꼬를 터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네. 기왕 저렇게 자리를 만든 이상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풀어나가는 기회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정책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는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장하성 실장에게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경제를 묻던데요. 장 실장의 어제 발언 이후로요.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하성 실장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로는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함께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도요. 뭘 따로 적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던데 경제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 이거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네. 공정경제, 혁신경제 큰 틀을 잘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문 대통령의 그런 시각이 아마도 참모진 그리고 아마 정부에도 같이 갈 텐데 분명히 경제에 대한 위기음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신에 현재 이런 흐름들을 잘 끌고 나가고 이번 예산안에서 예산이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장하성 실장은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보여준 거죠. 반면에 야권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경제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더불어서 경제가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가 크지 않습니까? 위기다 얘기하다 보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군데군데 곳곳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점들을 정부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요법을 잘 택하는 것. 더군다나 네. 이번 예산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들을 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느냐. 결국 그 알맹이 있게 내실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 아마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당 입장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제 비명 얘기까지 나오고 절규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언제 나아질까? 처음에는 장하성 실장이 하반기였다고 했다가 연말 이제는 뭐 그냥 내년이라고 하던데 윤경우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비명, 절규 맞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했더니 네. 오히려 그 정책에 대해서 환영을 할 줄 알았던 소상공인, 특히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주 뭐 이런 분들이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어찌 보면 저항이자 네. 반발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도 이 뭐 절규나 비명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무리고, 다만 위기론이 더 위기를 부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용 지표, 또 성장률, 설비 투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거를 사실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인정할 건 해야 그걸로부터 사실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뭐 연말에 성장률이 몇 %가 나올지 두고 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지 전혀 위기가 아니다. 근데 왜 위기라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 지지를 얻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회의 전에는요, 이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이 냉면에 이어서 이제 배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청와대에서도 해명을 내놨고요. 야당도 오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원희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이 나온 겁니까? 네, 우선 지난 9월에 있었던 3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 리성건 위원장이 당시에 동석했던 어떤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냉면을 먹고 있는데 이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부분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5일이었죠. 14선언 11주년 기념식으로 방북을 했던 김태년 에게 의장이요? 김태년 의장에게 배가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농담조의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정확한 발언이었는지 팩트 체크는 안 된 상황이라고 청와대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의장 본인 스스로도 그 말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에 크게 유념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리성건 위원장이 너무 지나치게 도를 넘는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정말 배가 나온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 무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남북 화해 무드라는 좋은 미명 하에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일종의 우리가 아래로 들어가는 식의 모양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 답방으로 오면 국회에서 환영 합의문을 내주면 참 고마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나오던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김병민 교수님?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까지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에 답방하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국회에서의 연설 추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남남 갈등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서 이 북한 비핵화에 맞는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속도 조절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조율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답방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뭔가 비핵화에 대한 모종의 성과를 낸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뭔가 환영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분명한 것은 리성건 위원장의 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 공감대가 또 형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북 관계에 대한 속도 조절과 원칙이 있는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사전에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는데요.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제출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임을 아마도 주지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